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별 안전지수에서 강원도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사건 파일 7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남재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행안부의 지역 안전지수가 무엇인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안전지수는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의해서요, 행정안전부가 매년 6가지 지표에 대해서 네. 안전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지수는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까지 네.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6가지 지표라는 것은 범죄, 그리고 화재, 생활안전,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이렇게 총 6가지 지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적인 특징들을 보게 되면 교통사고라든지 또 생활안전 이 비율은 크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범죄와 화재 역시도 다행스럽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자살과 감염병인데요. 최근에는 10대와 20대 그리고 70대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네. 자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네. 보이고 있고요. 감염병 역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지역 안전지수는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산출되는 것입니까? 네, 지역안전지수는 단순하게 6가지 지표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 수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4개의 하위 지표로 다시 재구성해서 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위해 지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흔히 가장 고전적인 사망자 수나 발생 건수나 부상자 수를 얘기를 하고요. 네. 취약 지표는 그것들을 유발하는 취약 요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감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관련되는 부분, 네. 그리고 의식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간단히 자살과 관련해서 몇 네, 가지 네. 촉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살에 있어서의 취약 지표는 결국 자살이 유발되는 독거 노인의 숫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경감 지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자살을 억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공무원 숫자, 네. 그리고 인식과 관련된 의식 지표는 결국 음주라든지 또는 네. 고위험의 음주율과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이 자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데요. 네. 네. 결국 지역안전지수는 단순하게 건수나 사망자 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떠한 요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안전도에 심각한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네.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의 안전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진단표가 되겠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카운트는 6개 부분에서 보니까 1등급과 2등급은 없고 중간 이하로만 나타났네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합니다. 네, 1등급일수록 좋은 것이고 네. 5등급으로 갈수록 좋지 않은 그러한 지표인데요. 강원도는 총 6개의 지표 중에서 네. 범죄, 생활안전, 교통사고는 3등급이고요. 그다음 화재는 4등급, 또 자살과 감염병은 5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도합 23등급이고요. 이 숫자는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안전도를 나타내는 네, 숫자입니다. 자살 같은 경우는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와 대전광역시가 딱 5등급 2곳밖에 없고요. 네. 감염병 같은 경우도 서울과 강원도가 딱 5등급 유일합니다. 네. 그리고요, 대단히 좀 안타까운 건 딱 13개월 전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바로 이 시간 KBS 뉴스에서요. 네. 강원도의 지역안전지수가 대단히 취약하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불과 1년 뒤에 똑같은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자살 그리고 감염병 부문의 경우에 5등급.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취약한 이 보건 인프라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그대로 이 평가된 보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감과 관련되는 발병률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독거 노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반대로 그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은 얼마인지, 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결국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네.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도요. 단순하게 사망자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격리병상의 숫자라든지 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 대상자의 수를 고르게 평가를 하거든요.
결국 이 역시도 보건 인프라가 강원도에서 매우 취약하다라는 것을 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상황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18개 강원도 내 시군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곳도 있습니까? 네, 뭐 전체적인 1등급을 받은 곳은 없고요. 지표에 따라서 화천 같은 경우 또 영월 같은 경우가 교통사고에서 1등급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곳은 바로 정선군인데요. 특히 범죄와 화재 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등급이 향상된 그런 그래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정선에서의 치안 활동 또 범죄 예방 활동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소방을 중심으로 한 화재 예방 활동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강릉과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심 지역들이 네. 별로 객관적인 또 긍정적인 수치들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도 전체로 보면은 대단히 좀 낮은 안전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재순 교수님께서 경감을 위한 노력도 여기에 평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경감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습니까? 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안전도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컨대 우리가 범죄 문제만 보게 되면 경찰만 보다 더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 7월 1일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와 경찰 또 관계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총괄적으로 참여하는 체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전 지수가 공표가 되면 즉각적으로 어떠한 지표가 왜 낮은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 또 발표회, 뭐 성과 점검 회의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많은 기관과 지역 주민이 동시에 참여를 하는데요. 강원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종합적인 대책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도가 꾸준하게 향상이 되면 이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하는 이 국세, 교부세가 지자체에 지원이 됩니다. 3%까지 지원이 되고요. 반대로 지표가 너무 낮아도 2%의 교부세가 지원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국비뿐만 아니라 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안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토론회와 회의가 또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남재순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